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로서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임할 때 약 한 6, 70% 정도가 똑같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사실 실제 시험에 임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서 이제 그냥 답만 또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원론 분야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문제고, 또 이제 득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자, 2021년도 제4회입니다. 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난자의 집중으로 패닉.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패닉.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가장 큰 형태. 요거는 이제 이 피난자가 어떤 이제 이 피난을 행할 때, 이 피난을 행할 때 자칫하면 이렇게 집중화가 돼 가지고 패닉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중심으로 집결이 되는 이 Z형과 H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이라고 그래 가지고 코어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CO형이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이제 Z형은 이 CO형 가운데서는 좀 안전한 측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닉 정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요 H형이죠. 요건 패닉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건축물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2번 볼게요. 자, 화재를 갖다가 검출을 하는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기. 그런데 이제 이 연소 생성물 가운데서 열, 연기, 불꽃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기에서는 연기 감지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이고 가시거리가 20에서 30m다 그러면 굉장히 잘 보인다는 얘기죠. 그나마도 멀리 좀. 이랬을 때의 감광계수, 가장 감광계수가 작은 거죠. 그래서 0.1이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건축물에 좀 이렇게 근무자, 거주자로서 오랫동안 이런 사람들, 익숙한 사람, 건물 내부에서 좀 이렇게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피난을 할 때 가시거리는 뭐 한 5m 정도, 뭐 이렇게. 그때 이제 감광계수는 0.3이다. 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소화에 필요한, 자, 소화에 필요한 요 CO2.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축에 방호를 해야 될 이런 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CO2를 갖다가 방사를 해가지고 산소 농도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러죠? 그렇게 해서 소화에 이르는 요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의 이론 소화 농도가 공기 중에서 37 볼퍼센트일 때 한계 산소 농도를 구하라 이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이 안에 CO2의 이 농도가 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로? 37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계산식이 있죠? 계산식. 바로 뭐냐 그러면 CO2의 농도, 자, %는 21분의 21-O2 산소 농도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산소 농도를 구하라고 온 거예요, 요거를. 근데 인제 시험장에서 막 이거 이항하고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학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넣으면은 이거잖아요. 요 CO2 농도가 얼마냐 그러면 37 이고 이거는 21, 21 마이너스 O2 이거죠. 그래서 이 미지수가 이 O2기 때문에 요 1, 2, 3, 4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 보면 되죠.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 얼마가 나왔느냐? 13.2. 여기가 보면 이제 13.23 뭐 이렇게 되죠. 요거는 약 13.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 번이 되겠네요. 자, 4 번을 한번 볼게요. 4 번. 자, 건축물에서 건물 화재예요. 용도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패닉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 패닉에 돌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어떤 연유로 해놔 가지고 이렇게 패닉이 발생을 하냐. 그럼 바로 뭐냐 그러면 연기를 통해 가지고 보는 거. 시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통해 가지고 보는 거에 의한 것에 의해서 이게 인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멀리 볼 수가 없고 짧게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는 이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장애 이런 것도 인제 패닉에 빠질 수 있죠. 그다음에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서 고립이 돼 있다. 이것도 패닉이 발생하죠. 그러나 이제 불연내장제를 사용했다. 그럼 불연내장제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요 내장제가 여러분 불이 붙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이 붙기가 어려우면 화재로 커질 우려가 없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내장제를 갖다 불연화를 하게 되면 안전하기 때문에 패닉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 번. 소화기구. 자, 소화기구가 있어요.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 화재로부터 안전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코드가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자,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를 해야 되는가 이 얘기예요. 너무 높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2 미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인제 뭐 1.5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요러한 것들이 좀 낮은 편에 좀 속하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이 팔이 어깨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기준을 만들 때 정상인의 이런 어깨 높이를 기준으로 해요. 이 어깨 높이의 최대 높이가 1.5 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5 미터 이하. 예? 그래서 최대 1.5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낮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4 번, 5 번 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그 원론을 하면서 이런 화재 안전 기준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실기와 관련이 있어서 특히 인제
구조 원리, 뭐 기계 분야 구조 원리가 있고 전기 분야 구조 원리가 있는데 이 화재 안전 기준은 그런 것과 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기계 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폭발이 있어요. 폭발. 그래서 이제 이 폭발은 압력 상승을 동반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압력 상승을 동반하면서 어떤 파괴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폭발이다. 그래서 이제 아음속일 때는 이제 그 이 디플로레이션, 폭연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폭갱, 디토네이션, 초음속일 때는 음속 이상이냐, 또는 음속에 좀 미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연소 속도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폭발이 화학적인 폭발과 물리적인 폭발이 있고 핵 폭발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크게 이제 화학적인 것과 물리적이죠. 근데 이렇게 분해 폭발, 중합, 분해, 그다음에 이렇게 분진, 뭐 이러한 것들은 이 그 화학적인 이제 그런 이제 폭발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수증기, 이렇게 수증기의 폭발 이런 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폭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화약제가 있죠. 소화약제. 소화를 하기 위한 소화약제가 있는데 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옳은 거. 자, 첫째는 산소와 반응을 할 때 흡열 반응을 한다 하는데 틀렸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CO2는 종결 물질이잖아요. 이 종결 물질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2번 산소와 반응하여 불연성 물질을 발생시킨다. 반응성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죠. 종결 물질로서 반응하지 않는다. 산화하지 않으나 산소와는 반응한다. 반응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 4번에 있네요. 그냥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와 반응을 하지 않고 이런 종결 물질이다 보니까 뭘로 쓰는 거예요, 결국? 소화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할론 1211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론 소화약제는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 1211에 자, 여기서 화학식을 물었어요. 할론 1211. 그럼 이제 요 1의 자리가 요게 뭐였냐 그러면 이렇게 불, 염, 부, 요 순서죠. 불소, 염소, 브로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제 탄소의 수죠. 탄소의 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2가 요 순서죠. 이렇게 순서. 그래서 F의 수가 되죠. 탄소는 C죠. C. 그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가 불소 다음에 뭐예요? 염소죠. 그래서 Cl, Cl의 수가 되고 마지막이 요 브롬이죠. 그래서 Br의 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C가 하나에다가 그죠?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불소가 하나. 두 개. 불소가 두 개죠. 불소 두 개. 자, 염소 하나. 그다음에 브롬이 하나. 요게 이제 할론 1211이죠.
그래서 CF2, CR, BR 이렇게 되죠. 이것이 할론 1211이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인데 건축물에서의 화재입니다. 건축물 화재. 화재에서 여러분 프레시오버 어떤 순발 연소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성장기고 여기가 채성기고 그다음에 이제 툭 떨어지죠. 감쇄기. 예?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성장기에서 채성기로 넘어가는 이 분기점에서 뭐가 플래시오버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 플래시오버의 이전의 단계에서는 롤오버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천장에 막 이렇게 불이 굴러다니는 형태로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장기에서 채성기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바로 프레시오버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2번이죠. 요 채성기에서 이제 감쇄기로 넘어가는 이 그 감쇄기로 이게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또 아무래도 백드래프 같은 것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성장기에서 채성기로 넘어갈 때. 자, 10번 볼게요. 인화칼슘.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래서 인화칼슘은 뭔가 그러니까 금속의 인화물. 자, 여러분 금속의 인화물로서 제3류, 금수성 물질이죠. 요게 이제 금수성인데 그래서 이제 물과 반응을 할 때, 그러니까 물과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연성 가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인화칼슘에다가 물 플러스 물이 되면 이때 이렇게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다? 포스핀 가스죠. 포스핀.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물과 반응식을 좀 보면 먼저 이제 자, 인화칼슘이 있죠. 인화칼슘. 여기서 자, 요거는 제가 그 연소 반응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인화칼슘이 칼슘이 CA가 되고 인이 이렇게 P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인화칼슘의 이제 분자식은 CA3, P2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물과 반응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생성물이 뭐가 나오는가? 여기 이제 수산화물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금속인 칼슘하고 그다음에 H2에 있는 수산기, 수산이온이 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이온가고 얘가 플러스 2의 이온가예요. 요게 이제 이조건수에 속하니까 플러스 2의 이온가고 요거는 이제 수산기라고 하는 그 꼭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자처럼 이게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기 또는 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원자기, 원자단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균형을 맞추려면 1은 CA로 가는 거고 2는 OH로 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돼요. CA 가로 열고 OH. 근데 여기가 2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1은 생략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즉 수산화칼슘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 수산화칼슘이 나오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P가 있고 여기에 H2오에 요 H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화합물이 또 하나가 나와요. 바로 그게 pH3죠. 그래서 요 pH3가 요게 바로 포스핀입니다. 포스핀.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산화칼슘.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개수는 맞추면 돼요. 칼슘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3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인이 2개가 있습니다. 인이 지금 하나잖아. 2가 들어가면 2개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요 수소를 맞추면 돼요. 수소가 수소가 이렇게 하면 2개죠. 근데 앞에 3이 있으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수소는 3에다가 다시 2 이렇게 되죠. 근데 플러스잖아. 플러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6 그러니까 합이 12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이게 12가 되려면 여기에 6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화칼슘 1몰을 6몰의 물로 반응을 하면 3몰의 수산화칼슘이 나오고 2몰의 포스핀 가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에서는 이런 걸 묻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포스핀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포스핀이 나오더라. 이렇게. 또는 요 포스핀을 다른 말로 뭐라고, 요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인화수소라고도 불러요. 인화수소. 인화수소, 뭐 같은 얘기입니다.